당신의 돈, 당신의 성격대로 굴러갑니다. 마이 머니. 성격 심리 검사에 MBTI가 있다면 경제 심리 검사에는 NPTI가 있다는 거 이제는 다들 알고 계시죠? 오늘도 시청자 전화 연결 통해서 깐깐하게 이 NPTI 점검해드리고 코칭까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점점 더 격변하고 있는 경제 동향, 이 안에서 나는 어떤 자산군을 선택해야 할지, 어떠한 소비 습관과 어떠한 절약 습관을 가져야 할지 저희와 함께 계획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마이머니 잠시 후에 이민규 본부장과 함께 할 텐데요. 우리 마이머니 시간에 시청자 전화 연결로 함께 코칭 솔루션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방송에 참여해서 나도 좀 코칭을 무료로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샵 3772번으로 문자 한 통만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이데일리 TV 대표 문자 번호죠. 샵 3772번으로 어떠한 내용이든 남겨주시면 저희가 방송 중에 전화 상담 참여하실 수 있게끔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반면에 나는 방송 출연은 조금 쑥스럽고요. 그냥 혼자서 테스트만 좀 해보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QR코드 이용하시면 됩니다. 지금 아래쪽에 나가고 있는 QR코드를요. 스마트폰 카메라로 잘 찍으시면 됩니다. 카메라 앱 실행하셔서 스캔하시면 자가검사 링크가 나타날 테니까요. 스스로 집에서 자가 테스트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랄게요. 네, 그러면 저는 잠시 후에 이민규 본부장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네, 마이머니 오늘도 재테크 트렌드 코너로 출발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솔루션 함께할 NPTI 연구원의 이민규 본부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본부장님. 네네. 그 사이 또 미국 다녀오셨더라고요. 미국을 다녀왔고, 네. 뭐 여행도 여행인데, 많이 좀 배워왔습니다. 가서 뭐 세미나도 듣고, 또 같은 동종업계에 계신 분들의 좀 인사이트도 얻고, 또 뭐 우리나라도 지금 이런 금융시장이나 어떤 돈 관리라든지 재테크나 이런 것들이 앞서가고는 있지만 사실 네. 미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네. 그런 다른 나라들도 되게 치열하거든요. 그리고 그래요? 전문가분들도 굉장히 많이 성장을 했고, 그래서 제가 해외를 가면 배우는 것도 되게 많지만 네. 서로 정보 공유를 하면서 그쪽 연금 시장은 뭐 어때요? 뭐 그쪽 투자 시장은 어때요? 그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좀 주고받고 강의를 좀 잘하는 것, 요즘 사람들은 어떤 생각 갖고 있는지, 뭐 스킬적인 부분들 그런 것들을 많이 조금 배워온 것 같습니다. 되게 좋은 경험하고 오셨네요. 네, 또 많이 타왔습니다. 좀 봤습니다. 네. 많이 티 안 납니다. 괜찮습니다. 네, 분장의 보기. 힘입니다. 보기 좋습니다. 네. 자, 어쨌든 이렇게 또 더 나은 삶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에게 더 나은 코칭을 해주기 위해서 또 미국물까지 드시고 오신 우리 이민규 본부장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재테크 트렌드 시간에 주제 한번 선정을 해봤는데,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 개인 연금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이 높아지고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국가에서 관리를 해주는 이 국민연금만으로는 노후 대비가 좀 부족하다라는 인식이 있단 말이죠. 근데 이게 실제로도 그렇다고요. 네, 일단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제가 전에도 잠깐 연금 주제 말씀드린 적도 있고 아마 앞으로 한 번쯤 또 말씀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국민연금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나이대마다 받을 수 있는 게 원래는 크게 다르면 안 되기는 하거든요. 정확한 것 자체가 국민연금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에서 만든 기관이고 국민들이 낸 돈을 가지고 이 국민연금공단에서 굴려서 나중에 은퇴를 하게 됐었을 때 돌려주는 제도라서 제가 먼저 이번에 미국도 다녀오고 다른 나라 분들도 얘기를 좀 들어봤지만 네. 우리나라를 제외한 꽤 괜찮다고 생각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뭐 선진국들, 뭐 복지가 좋다라는 그런 곳들은 우리보다 이 공적 연금에서 빠져나가는 이 비율일까요? 금액이 되게 커요. 한마디로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약간 세금성 비용이 되게 큰데도 불구하고
되게 기뻐하면서 냅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나중에 국가가 더 잘 불려서 돌려줄 거라는 기대감이 되게 커요. 믿음이 있네요, 국가에 그렇죠. 대한. 그러니까 사실 굳이 뭐 좋은 상품을 찾아다니거나 뭐 공부하거나 뭐 연구하거나 그럴 필요가 좀 적은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것들이 많이 조금 무너져 있는 상황이고 또 맞아요. 그런 것들을 복구하기 위해서 지금 보험료율을 되게 높이고 있는데 그게 이제 5, 60대 분들에게는 뭐 큰 어떤 마이너스가 없겠지만 20, 30, 40대 분들에게는 그런 것들이 큰 영향을 줄 거란 말이죠. 네. 사실 저희 전문가들도 접하면서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뭐 정말 국민연금공단의 수익률을 잘 내서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국민연금공단은 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큰손 기관 투자자의 하나이기 때문에 맞아요. 거기서 굴러가는 것이 되게 영향을 많이 주고 또 거기서 뭐 대량 매도하게 되면 또 주가에도 영향을 주는 등등 그런 게 있는데 이 보험료를 많이 걷는 거와 수익률 이런 것들이 영향을 줘서 이 세대별로 나눠지는 금액대들이 다르다 보니까 이 많은 분들이 조금 젊은 분들일수록 불안해해서 맞아요. 사적 연금이라고 하죠. 네. 그래서 뭐 증권사나 보험사의 상품들을 많이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 공적연금에 대해서 신뢰도가 좀 낮다고 하셨는데 어찌 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수치가 그렇습니다. 실제로도 노후 적정 생활비 대비해서 받는 연금이 절반밖에 안 된다고 해요. 네. 얼마나 되길래 그렇죠? 노후 적정 생활비는 얼마나 돼요? 이게 이 조사하는 사실 기관마다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사실 뭐 표본마다 다를 수도 있고 나이대마다 네. 다를 수도 있고 하는데 네. 뭐 최대 생활비 뭐 이런 것보다는 전 최소 생활비를 200으로 잡거든요. 못해도 200. 지금 기준으로 200이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더 높아지겠죠. 그렇죠. 제가 그러면 강의를 하거나 세미나를 할 때 200만 원이요라고 하면 저는 그렇게 별로 안 쓰는데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꽤 계세요. 근데 뭐 의식주만 하더라도 뭐 우리가 은퇴를 한다라고 해서 집에서만 계속 밥 먹는 거 아니죠. 나가서 그쵸. 사 먹을 수도 있죠. 옷 물론 사놓은 거 있겠죠. 하지만 옷을 아예 안 살 건 아닙니다. 집, 뭐 내 집에 살면 관리비 정도는 나갈 거고 뭐 대출을 계속 갖고 있을 수도 있고 내가 전세나 월세 산다라고 하면 똑같이 비용이 나갈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진짜 최소 생활을 해도 제 생각에는 한 200 중에 못해도 7, 80은 차지하지 않을까? 100 정도 차지하지 않을까? 그럼 나머지 100은 뭐겠습니까? 여가 생활. 뭐 친구들 만날 수도 있는 거고요. 네. 아니면 뭐 내가 개인적으로 또 쓸 수 있는 게 있고 또 놀러 가는 거 하면 사실 200 훌쩍 넘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국민연금이 해결해 주지 못하니 개인적으로 많이 찾아다니면서 다양한 상품들이 경쟁을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사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1인당 국민연금 수령액이 월 평균 67만 원밖에 되지 않는다고 맞아요, 해요. 맞아요. 사실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200만 원에 비하면 턱없이 적은 금액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우리가 개인연금 준비를 많이 하고 또 이런 MBTI 테스트 같은 것도 해보면서 좀 소비나 절약 습관을 바꾸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개인연금의 종류에는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개인연금의 종류에는요. 보통 우리가 이제 증권사 연금과 보험사 연금 이렇게 두 가지를 듭니다. 저는 은행에서 연금을 가입했는데요 라고 하는 시청자분들도 계세요. 이 은행에서는 원래 연금 상품을 판매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방카슈랑스라는 제도가 도입이 되면서 어떤 증권사나 보험사의 상품들을 같이 조금 셀링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도라서 사실 은행 가서 난 편하게 한 번에 모든 업무를 다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또 은행에서 가입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각 해당하는 상품은 각 어떤 금융사에서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관리를 받을 수 있는 어떤 관리인들이 또 배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대표적으로 증권사 연금 같은 경우에는 연금저축펀드와 IRP라는 상품이 있고요. 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연금보험이라는 상품이 존재합니다. 그렇군요. 연금저축보험, 뭐 연금보험 이러한 이름들이 다 비슷비슷해서 되게 헷갈리거든요. 맞아요.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보험 어떻게 다른 건가요? 이제 구분하실 때 네. 뒤에 무슨 하고 뒤에 뭐 보험이라는 두 글자가 붙으면 앞에 어떠한 헷갈리는 용어들이 있어도 네. 보험사의 상품이에요. 그러니까 연금저축이라고 하면 뭔가 돈을 모으는 것 같은데 은행 상품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연금저축보험이라고 하면 보험사의 상품이고 네. 만약에 뒤에 뭐 펀드라든지 그런 걸로 끝난다라고 하면 그건 이제 증권사 상품이라고 편하게 생각을 해주시면 네. 되겠고요. 증권사 상품은 기본적으로 연말정산에 공제가 되는 특징이 베이스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네. 보험사의 상품 같은 경우에는 연말정산 공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아하, 그렇군요. 그럼 직장인이라면 연금저축보험이 아니라 다른 상품을
선택해야 유리한 건가요? 그거는 사람의 상황마다 조금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연금저축펀드와 연금보험 같은 경우에는 물론 회사마다 뭐 금액마다 만들어진 상품이 나온 시기마다 다르겠지만 내가 연금을 많이 받고 싶다라고 하는, 즉 나중에 내가 수령하는 금액을 좀 기준으로 생각하신다라고 하면은 보험사의 상품이 좀 유리하고요. 아니다, 나는 연말정산 때 너무 토해내는 게 많고 매년 스트레스를 너무 받는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증권사의 연금 상품을 활용하시는 게 공제 혜택도 받고 어쨌든 연금도 준비하는 일석이조의 두 마리 토끼를 또 잡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정리를 해보자면 보험사의 저축보험 상품은 내가 나중에 노후에 수령액을 기준으로 좀 많이 받고 싶다 할 때는 저축보험, 연금저축보험을, 그리고 나는 당장 연말 정산 때 세액공제 많이 받고 싶다 그러면 증권사의 연금저축펀드를 선택하시는 게 낫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운용 기간이 좀 길잖아요. 네네. 거기에 따라서 세금도 많이 공제를 해주고 그렇다 보니까 중도 해지를 했을 때 손해보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증권사의 상품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만 55세 이후 기준으로 수령을 하게 되는데요. 이 연금 같은 경우, 증권사 연금 같은 경우에는 내가 내는 기간 동안에 세금에 대한 공제 혜택을 받지만 나중에 수령할 때 세금을 내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네. 우리는 전문 용어로 과세이연 상품이라고 합니다. 즉 과세이연. 세금을 부과하는 것, 내는 것을 이연, 미래로 미루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당장이 좀 중요하신 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것들인데 나중에 세금을 적게 내는 것이 아니라 많이 어느 정도 내야 되기 때문에 중도 해지에 대한 리스크까지도 같이 가져가게 되는 경우에는 사실 중간에 깨도 조금 애매하고 나중에 가져가는 것도 조금 애매해서 증권사 상품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애로사항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다만 증권사 상품 같은 경우는 조금 좋다라고 할 수 있는 게 중간에 언제든지 해지한다 하더라도 떼는 비율이 일정해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내가 돌려받았었던 공제 혜택을 다 토해냅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 토해내는 비율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네.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손해율은 조금 일정하다. 그리고 거기다가 하나 잘 모르는 사실이 어쨌든 연금저축펀드나 IRP도 투자로 굴러가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 투자에 해당하는 수익이 낮겠죠. 그 수익에 대한 세금도 같이 떼어갑니다. 아하. 네, 그래서 그 두 가지 기억을 해주시고요. 보험사 연금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깼었을 때 손해율이 좀 크고 좀 시간이 지나서 만기에 좀 가까워질 때일수록 손해율이 조금 작아진다는 특징이 있어서 내가 초반만 잘 넘기면 나중에 유리한 게 또 보험사의 상품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구체적으로 준비를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게 또 기간이 긴 상품이다 보니까 내가 정말 노후까지, 만기까지 가져가지 않으면 중간에 토해내야 되는 세금이 많을 수도 있다라는 점을 잘 고려를 하셔서 상품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전화 연결할 시청자분도 과연 개인연금 잘 준비를 하고 계실지 확인을 해보죠. 저희는 잠시 후에 시청자 전화 연결로 돌아올게요. 네, 오늘도 저희가 시청자 여러분의 투자 성향을 직접 체크해서 MBTI가 무엇인지 알아내고 그 다음에 투자 성향에 따른 조언까지 해드리는 시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테스트를 통해서 나의 돈에 대한 태도 그리고 평소의 습관까지 낱낱이 나오니까요. 여러분도 귀를 기울여서 재미있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시 한번 저희 프로그램에 전화 신청해서 직접 본부장님과 상담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샵 3772번으로 문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유료 번호이기 때문에 100원의 비용이 부과되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샵 3772번 저희 이데일리 TV 번호로 문자 남겨주시면 저희 제작진이 연락드려서 전화 연결 바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는 혼자서 자가 테스트 원합니다. 나의 MBTI 궁금한데요. 전화 연결은 원하지 않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QR코드 스캔하셔서 테스트 링크로 연결이 되니까 이 아래쪽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잘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의 시청자님 바로 만나볼게요.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뭔가 나이가 어린 시청자님 같은데 되게 목소리가 귀여우세요.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익명으로 저희 진행할 건데요. 네. 닉네임은 뭘로 해드릴까요? 성장해로 하겠습니다. 성장해. 알겠습니다. 성장 캐릭터 약간 이런 건가? 그러니까요. 약간 명랑소녀 이런 느낌인데, 자, 성장해님. 네. 저희가 기본적인 정보를 좀 여쭤보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네. 나이 그리고 직업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지금 30살이고요. 30살, 네. 네, 직업은 그냥 일반 회사 직장인입니다. 회사원이시군요. 네. 올해 그럼 30대 진입을 하신 건가요? 맞아요. 네. 소감이 어떠신가요? 좀 되게 기분이 이상하기도 하고 좀 부담이 돼요. 그럴 수 있죠. 사실 30대부터는 뭔가를 좀 이뤄야 될 것 같은 기분이 들 수도 맞아요. 있는데, 그래도 아직 많이 젊은 나이고 30대 생각보다 재미있을 겁니다. 네. 그렇겠죠. 그럼요. 힘내시고요.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어떤 꿈이나 목표 있으실까요? 지금 가장 크게 목표하고 있는 건 결혼인데요. 결혼을 목표로 하시군요. 네, 지금 남자친구랑 결혼 준비를 이제 막 시작했거든요. 남자친구 있으시고. 와. 본부장님, 저 이분 박수 한번 쳐드리고 싶어요. 왜요? 최초로 지금 결혼 생각이 있으신 시청자님이에요. 맞네요.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이제까지는 거의 뭐 욜로분들이 다들 맞아요. 맞아요. 혼자 살 거예요. 결혼 준비 안 해요. 이런 분들 대부분이었는데, 물론 그런 삶도 존중하지만 이런 분들이 또 애국자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젊은 분들이 또 결혼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 말이죠. 제가 할 말은 아니지만. 네, 같이 잘 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남자친구랑 이제 결혼해서 행복한 가정 꾸리는 것이 목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보유 자산을 좀 여쭤봐도 될까요? 지금 한 2천만 원 정도 가지고 있어요. 오, 대단하시네요. 혹시 그럼 한참 모자랄 것 같아요. 나한테 모자랄 것 같아요. 목표 금액이 있으세요? 이게 하다 보니까 돈 들일 것도 너무 많고 또 결혼하고 나서까지 이제 생각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렇죠. 그래도 한 3천에서 4천 정도 내한테 있었으면 더 좋았겠다. 그렇게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3, 4천 정도. 그러면 이제 목표를 내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에서 한 2배 정도는 늘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계신 거군요. 네, 맞아요. 네. 그러면 연봉 어느 정도의 이 규모를 모으신 건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지금 연봉이 한 5천만 원 조금 넘거든요. 오, 네. 적지 않은 연봉인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제가 이제 다닌 지 1년이 안 됐어요. 그렇구나. 네, 그래서 이제 월급이 이렇게 정기적으로 들어오게 된 지도 얼마 안 됐고, 그래서 이제 여유금을 또 얼마로 설정을 해놓아야 되고, 네. 또 결혼하고 나서도 이제 저축이나 이런 비율도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 이런 것도 아직 잘 모르겠거든요, 사실. 네. 좋습니다. 네네. 오늘 전화 너무 잘 주신 것 같아요, 성장혜님.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저희가 꼼꼼하게 봐드릴 텐데, 사실 본부장님, 네, 이분은 전에 저희가 접했던 시청자님들과는 또 케이스가 조금 다른 것 같고, 맞습니다. 남편들 분의 상황도 약간은 파악이 돼야 더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맞습니다. 성장혜님의 솔루션 포인트는 뭐가 될까요? 지금 아마 이제 요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뭐 나이대가 다양하겠지만 결혼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결혼할 자녀들을 또 데리고 있는 부모님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올해 초에 발표된 이 결혼정보회사의 통계자료에 따르면요. 한 커플이 결혼하는 데 들어가는 평균 비용이 3천만 원 중반대를 웃돈다라고 나왔습니다. 작년에 제가 기억했던 숫자가 3,200만 원 정도였거든요. 근데 1년 사이에 한 3, 400 정도 또 오른 거예요. 올라갔네요. 물론 그 사이 여러 가지에 대한 물가 이슈라든지 영역별로 이슈가 좀 있겠지만
그래서 그게 평균이라는 건 당연히 그것보다 적은 사람도 있지만 그것보다 또 많은 사람도 사실은 되게 많다라는 거예요. 네. 사회초년생들이 못해도 진짜 넉넉 잡아서 한 4천 정도는 모아놔야지 결혼하는데 문제가 없어진다라는 건데, 네. 자, 아까 이제 5천이라고 하셨으니까 실수령액 정도는 한 300 후반대 정도 되실 거거든요. 5천이라고 하면. 네. 그러면 예를 들어 380이라고 했었을 때 생활비를 한 뭐 반 정도 쓰고 순수하게 저축할 수 있는 걸 그냥 대략 한 150이라고 가정을 하면 네. 1년 동안 모아야 1,800이에요. 2년 동안 모아야 3,600인데 그걸 우리가 결혼 자금으로만 저축하겠냐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뭐 연금도 가입할 수 있고 보험도 가입할 수도 있고 뭐 차가 필요한 사람은 차를 살 수도 있고 그렇게 따지면 못해도 사회 진출해서 3년에서 4년의 시간은 소요가 되는 건데 그것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연봉 5천의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어려워요. 그럼요. 그리고 사회 초년생이 5천만 원이라는 연봉을 받는 것도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상대 배우자의 어떤 재무상으로 사실 되게 중요합니다. 결혼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같이 해야 되는 거고 결혼 자금만 4천입니다. 그럼 어디 사냐라는 거죠. 집을 사야 되는데 맞아요. 월세가 되더라도 보증금이 필요한 거고 또 좋은 곳 괜찮은 입지에는 또 돈이 많이 들어갈 것이고 그래서 사실 제가 경제심리검사를 할 때는 처음에야 이렇게 한 명에 대해서 해드리지만 커플끼리 같이 오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커플 심리 검사를 또 같이 해서 리포트를 좀 같이 제공하기도 합니다. 오, 그렇군요. 좋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이 커플, 부부가 되고 나서는 뭐 얼마나 더 저축을 해야 되는지 내가 3, 4천 정도의 금액을 모아야 하는데 어떠한 재무 설계를 좀 받아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시작해 주시죠. 네. 자, 그런 솔루션을 좀 위해서 경제심리 기본 검사인 MSIG 검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성장희님, 제가 지금부터 이제 문항을 불러드릴 겁니다. 문항을 불러드리면 보기가 크게 5가지가 있는데요.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의 5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하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네. 번째, 나는 남들로부터 아주 근면성실한 사람이라는 말을 자주 듣는다. 그렇다. 할게요. 오, 그렇다. 아무래도 나이대도 그렇고 연봉도 괜찮으신 거를 보니까 근면성실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맞아요. 자, 두 번째, 좀 중요하죠, 이게. 나는 저축부터 먼저 하고 나중에 하고 싶은 것을 한다. 맞아요. 월급 받으면 먼저 빼놓고 생활을 하는 편이에요. 사실 50번인데요?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재테크 용어 중에 뭐 사실 용어라고 하기에는 되게 민망하지만 강제저축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강제저축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를 들어서 300을 번다라고 가정했었을 때 반은 쓰고 반은 모으고 싶어요.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150만 원 저축하고 그렇죠. 남은 150으로 생활해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쓰다 남은 150을 모으는 게 아니라 일단 150을 먼저 빼놓고 나머지를 써야 돼요. 근데 네. 보통 어떻게 되냐면 일단 카드 결제를 먼저 합니다. 그러니까 신용카드 결제 같은 것들이 그쵸. 보통 월급일로 설정해놔요. 그쵸. 근데 사실은 이 저축 투자에 해당하는 것들부터 설정을 해놔야 되는 것이고 간혹 가다가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저는 월급일이 뭐 27일이에요. 뭐 28일이에요. 그러면 대부분 금융사들이 5일 기준으로 이 결제일을 해놓거든요. 그리고 출금하는 것, 뭐 저축 투자도 5일 기준으로 해놓다 보니까 저는 항상 이렇게 합니다. 무조건 웬만하면 신용카드 같은 경우는 최대한 결제일 뒤로 미뤄라. 사실 연체만 안 되면 나중에 미뤄서 결제일에 딱 맞춰서 결제하는 건 사실 문제가 없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세 다음은요? 번째. 나는 돈을 불리기 위해 주식, 펀드, 부동산 등에 투자하고 있다. 네, 투자하고 있어요. 오, 어디에 투자하고 계실까요, 시청자님? 펀드도 하고 있고요. 주식도 조금 이것저것 해보고 있고. 혹시 우리 성장혜님 연금, 개인 연금도 굴리고 계신가요? 네, 그 상품 하나 들어놓은 게 있긴 있어요. 와, 우등생인데요? 네, 이게 사실 사회초년생분이 다 챙기기가 사실 어렵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되게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야, 투자 저축까지 하고 2천만 원이나 모으신 거네. 좀 대단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럼요. 되게 대단하신 거죠. 자, 다음 문항. 나는 자선활동이나 기부 행사에 정기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아니요. 아니다. 사실 쉽지 않죠. 그럼요. 네. 창피한 일은 아닙니다. 아니다라고 해서 못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렇다라고 하는 분들이 더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맞아요. 자, 다음. 나는 결혼 자금을 모으고 있다. 네, 그쵸. 오, 있죠. 그렇다. 제가 갑자기 하나 좀 드리고 싶은 얘기가 네. 있는데, 혹시, 왜 우리나라 사회초년생들이 사회에 진출해서 돈 모으거나 재테크가 어려운지 아십니까? 왜 어렵냐? 배달 음식 때문인가요? 그거는 배달 음식 많이 때문인 것 시켜드시는 거 아니에요? 농담이고요. 왜 어렵나요? 왜 그러냐면요. 자, 우리가 회사 입사를 합니다. 그러면 월급을 그날 주나요? 한 달이 지나서 주나요? 한 달 지나서 주죠. 그렇죠. 일한 소불제죠. 대가, 그렇죠. 일한 대가를 받는 건데, 그럼 나는 한 달 동안 무슨 돈으로 생활하죠? 조금 졸라매고 살아야죠. 신용카드 쓰죠. 아. 신용카드를 씁니다. 신용카드를 쓰니까 월급일이 어떻게 되죠? 이 값이 다 나가버립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제가 많은 분들을 상담을 하면서 연구를 해봤는데,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초년생, 즉 취업을 하자마자 이건 부모님들한테 드리고 싶은 얘기예요. 부모님들께서 내 자식들에게 월급을 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계속 빚에 대출까지는 아니지만 신용카드 값에 계속 갚느라 재테크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0에서 시작하는데 카드 값을 쓰니까 마이너스고 네네. 월급이 들어오니까 그 마이너스 메꿔서 또 0이 되고 그러니까 0에서 올라갈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축이나 투자를 할 수 있는 돈을 이제 지원을 해주라 이 말씀인 거죠. 플러스 생활비까지. 그러니까 생활비. 월급만큼. 예를 들어서 내 아들이, 내 딸이 첫 월급이 300이다. 그러면은 부모님께서 일을 시작한 첫날에 300을 주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그 300 가지고 한 달을 생활하고 그 다음에 월급 나오면 그걸로 또 한 달 생활하고 이렇게 해야지 처음부터 꼬이지가 않는다라는 거를 제가 얼마 전에 조금 연구를 하다 보니까 생각이 나더라고요. 되게 재밌는 발상인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신기한 접근법이네요.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시는 부모님들이 혹시나 제 얘기에 공감을 하신다면 네네. 내 자식이 취업을 했었을 때 꼭 첫 월급을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네. 자, 다음 문항. 나는 돈을 벌기 위해서는 자존심은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 네. 오, 자, 좋습니다. 나는 가계부나 입출금 대장을 기록하고 있다. 네, 가계부 쓰고 있어요. 무슨 좀 훌륭하신 우등생의 향기가 네. 폴폴 납니다. 자, 다음. 나는 금융경제 상황에 대해 항상 파악하여 잘 알고 있다. 그래도 어떻게 흘러가는지 정도는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신 것 같아요. 맞아요. 이미 네. 말투에서도 자신감이 또 네네. 느껴지고. 자, 다음. 나는 주위에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않고 도와준다. 아니요, 저는 지나치는 것 같아요. 그러시군요. 괜찮습니다. 네, 제 그럴 수 생각에는 있죠. 쥐는 잘 안 나올 것 같죠? 맞아요. 네. 조금 낮을 수도 있습니다. 자, 다음. 나는 자신이나 가족을 위해 위험보장 상품에 가입하고 있다. 그게 보장이 되는 상품인 걸로 알고 있긴 하거든요. 그래도 가지고 있으시군요. 네. 좋습니다. 보통 이제 10번 문항 같은 경우는 건강보험이나 실손 관련된 조금 얘기를 묻는 질문인데 네. 혹시 제가 한번 질문 드려보고 싶어요. 네. 저한테? 네네. 돈이 많은 사람들이 보험을 갖고 있어야 될까요? 네. 조금 상대적으로 돈이 없는 사람들이 보험을 갖고 있어야 될까요? 돈이 적었을 때 제가 보험을 받으면 그게 많이 도움이 되니까 아프거나 질병이 생기거나 했을 때 많은 분들은 병원 큰 돈 나오더라도 그냥 내시면 되잖아요. 맞아요. 돈이 적은 사람들은 더 필요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굉장히 잘 짚어주셨는데 건강보험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어느 정도 부유하고 재산이 있으신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세요. 가지고 있는 돈으로 치료비 내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회초년생이라든지 책임질 게 많아서 거의 한 달살이처럼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 마이너스에 되게 민감하세요. 그리고 그게 얼마나 크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이 보험이라는 것 자체가 리스크 매니지먼트 영역이지 않습니까? RM의 영역인데 이 부분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아까 말한 것처럼 0 이상으로 올라오기가 어려워요. 계속 마이너스를 메꾸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서 오히려 사회초년생이라든지 어느 정도 좀 빡빡한 생활을 하고 계신 분들이 보통 보험부터 많이 해지를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오히려 어떻게든 보험을 잘 지키셔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진짜 유지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어, 그걸 계속 이제 그만큼이 더 이렇게 납부하는 금액이 현금으로 이제 있으면 더 활용할 생각을 먼저 이렇게 하니까. 맞아요. 사실 아프지 않으면 특히 음. 젊은 사람들은 건강해서 맞아요. 이게 내가 뭐랄까 돌아오지 않는 것에 좀 투자하는 느낌? 가지실 수가 있죠. 맞아요. 그렇죠. 재테크가 어려운 게 결국에는 눈에 보이지 않아서예요. 물건을 사거나 먹는 거나 다 눈에 보이고 효용 가치가 바로 느껴지다 보니까 먹고 싶은 건 또 먹고 싶고 사고 싶은 건 또 사고 싶은데 재테크를 더 하고 싶어 하는 얘기는 잘 못 듣거든요. 맞네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한 번에 해결할 수가 없어요. 나 왜 이렇게 부족하지, 잘 안 되지, 돈 관리 못하네. 그냥 그렇게 스스로 자책하는 게 아니라 계속 겪고 경험하고 듣고 판단은 나중에 하는 거예요. 그때 즉시의 판단을 내려버려서 가입하고 해지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나는 남에게 지기를 싫어한다. 아니요. 아니다. 저도 괜찮을 수 있죠. 자, 다음. 나는 모든 수입과 지출이 예산 안에서 움직이는지 매월 예산 관리를 하고 있다. 네. 오, 좋습니다. 아무래도 가계부나 이런 것도 좀 잘 쓰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자, 다음. 나는 재테크 투자 등의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연구하고 배운다. 공부는 열심히 하고 있어요. 오, 잘하고 좋습니다. 계세요. 자, 다음. 나는 수입의 5% 정도를 남을 돕는 데 사용한다. 아니요. 확실해졌습니다. 귀 안 나올 것 같아요. 네. 쑥스러워하시네요. 자, 나는 노후 자금을 준비하고 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성장애님 어떤 연금을 준비하고 계신지 뭐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거는 상품인데요. 보험 상품인데 연금 대비하려고 한 얼마 전부터 해야겠다 생각해서 넣고 있긴 하거든요. 좋습니다. 아까 이제 앞에서도 저희가 다뤘던 것처럼 연금을 많이 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보험사 연금을 활용하시면 좋다라는 얘기 한 번 더 좀 짚어드릴 수가 있겠고요. 다음 문항. 나는 어떤 목표나 일이 성취될 때까지 끝까지 물고 늘어진다. 네, 그러는 것 같아요. 오, 좋아요. 학교 다닐 때 성적이 좋았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자, 나는 셈이 빠르다는 이야기를 듣는다. 다시 말씀해 주시겠어요? 나는 셈이 빠르다는 이야기를 듣는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좋습니다. 셈이 빠른 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자, 나는 투자하면 성공 확률이 높다. 잘 모르겠어요. 그래요? 보통 정도인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아직 경험이 조금은 부족한 때가 아닌가. 네, 그럴 수 생각이 있죠. 듭니다. 어리시니까 아직. 그렇죠. 앞으로 아마 많이 성공하실 거예요. 네. 자, 나는 남에게 선물을 자주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한다. 선물하는 건 좋아하는데 나누는 건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네. 우리 한번 보통으로 한번 오랜만에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나는 주택 마련이나 확장을 위한 자금을 마련하고 있다. 아니요, 주택은 아직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세요? 여유가 없죠. 네. 결혼 자금 그럼, 준비도. 그럼 혹시 결혼하고서 그 주거 문제는 어떻게 계획하고 계세요? 주거 문제 쪽은 이제 아무래도 남자친구가 다 커버를 하겠다고 와. 그렇게 와. 계획을 잡아놓긴 했거든요. 와, 부러워요. 부러우세요? 와, 부러워. 저도 열심히 같이 대출금 갚아야죠. 이야, 그렇군요. 저도 집을 마련해 줄 수 있는 네, 그런 아내를 찾고 있습니다. 네, 연락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네. 그러면 혹시 남자친구분은 어떤 성향이어야 맞을까요? 지금 상황을 봤었을 때, 제 생각에는 그래도 MSI 정도까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거든요. 우리 성장애님이? 네, 물론 확실하진 않지만, 근데 사실 제 베스트는 MSI인지 나와야죠. 그 그건 그렇죠. 궁합표를 보셔서 네네. 아시겠지만, 그래서 성향으로 알파벳으로 말씀드리기보다는, 네. 이 성장혜님께서 하고 계신 것들을 조금 이해를 해주고 서로 콩짝이 조금 잘 맞는 재테크의 성향이 필요할 것 같아요. 물론 너무 당연한 얘기기는 하지만
이 재테크 성향이 반대다 보면은 서로 소통이 안 돼서 수익률이 따로 논다라든지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그 성향이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물론 그렇군요. 따로 돈 관리를 하는 게 좋은 가정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 합의가 잘 된다라고 하면 그런 성향을 잘 맞춰서 서로 조금 좋은 투자처나 기회를 놓치지 않는 그런 포인트를 좀 잘 잡고 가야 될 것 그랬으면 같습니다. 좋겠습니다. 네. 자, 나는 돈을 벌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네. 오, 좋아요. 나는 드러내지는 않지만 절대 손해보는 장사는 안 한다.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아니다. 그러니까 손해에 대해서 그렇게 민감하신 막 스타일은 아니야. 그런 것 같아요. 나는 남들이 나를 보고 같이 있으면 기분 좋은 사람이라고 말한다. 네. 저희도 좀 기분이 맞아요. 좋아요. 네, 에너지를 주시는 타입이에요. 에너지가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귀여우시네요. 네. 자, 나는 소득이 없어도 현재 가진 비상자금으로 생활할 수 있는 기간은 첫 번째 없다, 두 번째 1개월, 세 번째 2개월, 네 번째 3개월, 그리고 마지막 4개월 이상. 에휴, 이건 뭐 2천만 원이나 갖고 계신데. 결혼을 만약에 생각을 안 하고 이제 여유 자금으로 생활한다고 하면 그래도 4개월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요? 4개월 이상. 자, 마지막. 나는 다른 사람들이 추진력이 강하다고 한다. 추진력은 잘 모르겠어요. 추진력을 아닌 것 같아요.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기본 검사를 드디어 네. 모두 다 맞춰봤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네, 궁금한데요? 우리 결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장희님은 짠! MI형이 나왔습니다. MI. 성장희님, MI형 나오셨습니다. 아, 네. 뭔지 아세요, 성장혜님? 아, 네. 안 그래도 제가 또 MBTI 관련된 대표님 영상을 좀 봐가지고. 오, 저희 팬이시네요. 오. 아주 좋습니다. 팬이에요. 뿌듯합니다, 뿌듯해요. 강제로 팬 된 것 같은데, 지금. 아, 팬 해야죠. 네, 검사하면 팬이 돼야 됩니다. 네. 아, MI형. 어떤 건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원장님. 네, 뭐 아신다고 하니까 조금 본격적인 얘기를 좀 드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MI형 같은 경우는 벌고 투자는 활발하지만 소비 조절과 나눔 실천이 부족한 성장 몰입형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와, 닉네임 그대로네요. 그러네요. 성장 몰입형. 성장해님. 어. 그러니까 벌고 투자, 앞으로 나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하고 있지만 이 S와 G 같은 경우는 물론 이것들도 앞으로 나아가는 데 도움이 되겠지만 약간의 뒷받침해주고 구멍을 조금 메꿔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너무 성장에 몰입해 있다라고 그냥 진짜 직관적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행동 패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이 벌고 투자하는 두 가지 행동을 주로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까 어떤 돈을 관리하고 나누는 것에 대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검사 리포트가 되게 좋아요. 어떤 부분에서 좋냐면 좋은 점에 대해서는 부각을 해서 본인이 조금 인지하고 느끼게끔 해주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일깨워주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특징 요약을 또 말씀을 드릴 건데 네. 혹시 뭐 또 말씀해 주시고 싶은 아니요, 부분 있어요? 알려주세요. 네, 궁금합니다. 좋습니다. 일단 첫 번째, 수익력과 투자 감각은 뛰어납니다. 물론 아까 투자를 내가 잘 못하는 것 같다라고 말씀은 좀 해주셨지만 잘하는 것과 감각이 있는 건 조금 다른 영역일 수도 있어서 앞으로 조금 잘 할 수 있는 그런 기대가 좀 되고요. 또 여기서 말하는 투자가 꼭 어떤 투자 상품뿐만 아니라 내 인생과 시간과 방향성에 대한 투자 같은 경우도 포함이 될 수가 있고요. 그렇군요. 두 번째는 소비는 계획보다 충동적인 경우가 조금 더 많다라고 하는데 혹시 성장혜님 좀 소비를 평소에 충동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으실까요? 충동적으로 한다기보다 최대한 그냥 무조건 안 쓰려고 하는 게 큰 것 같아요. 아무래도 결혼 준비하면서 자금 모아야 되다 보니까 맞아요. 네, 소비 맞아요.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죠. 가계부도 적으시고. 이 소비를 안 하려고 하는 것도 사실은 문제다. 왜냐면 사실 소비를 안 하고 살 수는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냐? 많이 쓰지도 말고 적게 쓰지도 말고 네. 계획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계획이 기반이 되어 있으면 어느 정도 쓰는 것도 괜찮은 거고 덜 쓰는 것도 괜찮은 건데 무작정 아끼고 무작정 써버리고 하는 것, 그 무작정이라는 것 자체가 이 경제 심리에도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심리가 무의식적으로 그냥
적정 손에 닿는 대로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필 받으면 필 꽂히면 그냥 해버리고 그게 좋은 것은 아니다 네. 라는 얘기를 조금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은 나눔에 대한 관심이나 실행이 부족하다라는 건데 이 부분도 전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기부에만 해당되는 것들이 아니라 주변에 좀 나누거나 베푸는 것도 포함이 되고 그것이 좀 더 돌아올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친구가 너무 내가 이번에 투자 수익률이 잘 안 나와서 돈을 많이 잃어서 성장해 이 친구야 나 밥 좀 사줘 나중에 내가 더 갚을게 라고 해서 밥을 사줬더니 네. 좋은 투자 정보를 갖고 와서 그걸로 투자를 했더니 예를 들어서 막 3배, 4배가 됐어요. 이것도 나눔이다라는 거죠. 윈윈이네요. 그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쥐라고 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실천들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특징은 뭐가 있을까요? 우리 성장해님. 코칭 포인트를 제가 좀 짚어드리고 싶은데 마지막으로 이 MI형 같은 경우는 이 자산은 잘 늘어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 삶의 균형이 깨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M과 I는 되게 중요한 건데 S도 사실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MSI형이 저는 우수한 영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벌고 쓰고 벌고 나아가는 것들에 대해서만 잘하는 게 아니라 그걸 뒷받침해 줄 수 있는 S에 대한 부분을 챙기지 않으면 이 균형이 깨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주의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좀 짚어드리고 싶은 건 이 투자와 소비의 균형 그리고 나눔의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이 장기적인 지속성을 만든다라는 것. 그래서 단순히 그냥 우리가 30대만 잘 산다고 40, 50대가 창창한 것이 아니라 30, 40대, 50대, 60대 계속 지속적으로 돈 관리를 잘 해야 원하시는 노후까지 잘 만들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장기 지속성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 성장해님 오늘 결과 간단하게 들었는데 어떠셨어요? 일단은 제가 S가 부족한지 오늘 처음 알았고요. 많이 소비하고 있다고 생각하셨구나. 네, 그냥 계획적으로 잘 가계부도 쓰고 하니까 괜찮지 않을까 하고 있었는데 네네. 또 무작정 안 쓰는 것도 안 좋구나 이거를 처음 알았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잘 계획적으로 소비를 해봐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고 네. 결혼 준비하는데 그래도 어떻게 좀 더 자산을 어떻게 좀 더 쓰고 나누고 풀리고 이런 걸 어느 부분이 좀 더 중점적으로 돼야 되는지도 잘 알 것 같아가지고 네. 그래서 좀 좋았어요. 네. 좋습니다. 이런 감정을 느꼈다는 것 자체가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성장해님 결혼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심화 검사를 방송 통해서 더 분석을 해드릴 테니까 방송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제부터는 우리 성장해님의 MBTI 심화 검사 결과를 함께 분석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이 검사 결과로 나온 종합 리포트는 또 저희가 시청자분에게 따로 보내드리니까 방송 보시고 또 본인의 리포트도 한번 받아서 세세하게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성장해님 종합 결과 어떻게 나왔나요? 네, 종합 결과를 보니까 확실히 아까 느껴졌었던 에너지와 네. 그 내용들이 사실 그대로 되게 담긴 것 같고 이 정도의 30살 MZ 세대분들이라고 하면 이런 분들만 진짜 많이 계신다고 하면 꽤 괜찮은 사회가 또 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보완할 것도 많은데 네. 이런 분들은 또 흡수를 더 잘할 것 같은 느낌이 꽤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한번 짚어드리고자 합니다. 네, 너무 좋은데요. 빨리 보시죠. 네, 자 일단 마인드세트 검사 결과 같은 경우를 보면 꿈 목표와 돈 버는 행동 아주 양호. 이게 바로 아까 나왔었던 M과 I가 잘 나온다라는 쪽이거든요. 네. 삶의 활력적인 부분들은 부족할 수 있죠. 그거는 개인적인 부분인 거고 계획성 측면에서 아무래도 가계부를 쓰시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양호하게 잘 나왔고 사행일치와 위험 노출도도 평균적인 모습을 어느 정도 보여주셨고요. 저는 사실 이 마인드세트에 해당하는 부분들도 되게 중요한데 제가 이분 같은 경우는 확실히 유형 검사와 장애 검사 쪽에서 조금 더 두드러진 결과들이 나왔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이 유형 검사를 보시면 제가 전에 한번 그런 얘기를 드렸었어요. 오른쪽에 있는 4가지 모험가형, 자린고비형, 사냥꾼형, 숭배형 같은 경우는 부자 쪽 플러스로 가는 유형이고 네. 유아형, 배짱형, 일확천금, 패자형은 이 마이너스 쪽으로 가는 영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분은 네, 제가 최근에 네. 제가 최근에 봤었던 이 MZ 세대 분들 중에
꽤 괜찮게 잘 나오신 분이에요. 왜냐하면 좋은 쪽은 바깥쪽으로 잘 나와 있고 안 좋은 쪽은 안쪽으로 잘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아, 그렇군요. 그나마 꽤 괜찮은 성향이 나왔어요. 아, 저는 패자형이 되게 안으로 들어가 있길래 네네. 안 좋은 건 줄 알았는데 왼쪽이네요. 네, 왼쪽에 왼쪽이 많이 안으로 들어가 있고 오른쪽이 밖으로 나와 있다. 맞습니다. 그래서 모험가형, 자린고비형, 사냥꾼형, 숭배형이 다 플러스 쪽으로 해당 사항으로 또 잘 나와 있고 네. 뭐 배짱이형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한번 보시면 일보다 노는 것을 좋아한다, 배짱이 기질이 심하다, 뭐 빨리 걸어 편하게 살고 싶다, 뭐 이런 거 치는데 사실 가끔은 이 결과가 제가 만든 것은 아니지만 조금 약간 극단적으로 나오는 경향들이 있어서 한두 가지 정도는 조금 안 맞는 게 있을 수는 있긴 하지만 그 기질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맞아요. 내가 이런 성향이구나를 조금 아는 네네. 정도로 파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배짱이 기질이 조금 있는 게 뭐 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맞아요. 세상을 사는 나쁜 데에서. 거는 아니에요. 네. 돈을 빨리 편하게 벌고 싶어 하는 성향은 저도 있거든요. 네, 저도 편하게 벌고 싶지만 지금은 열심히 해야 되기 때문에 열심히 하는 거라서 네. 그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결국 저는 항상 전 이 장애 검사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아, 그래요? 마인드세트는 그냥 나의 성향을 그냥 한번 파악해서 이런 사람이구나 그냥 머리를 틱 맞는 느낌. 유형 검사 같은 경우는 나 유형 이런 유형이었어? 괜찮네, 재밌네 라고 하는 느낌. 장애 검사 같은 경우는 조금 심각하고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된다. 왜냐? 내 문제점에 대한 디스오더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문제면 진짜 문제인 거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저소비와 일중독. 이분께서 아까 안 쓰려고 하는 얘기에 대한 부분도 많이 하셨었고 이게 여기서 나오네요. 네, 또 일도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네, 왜냐면 네, 그렇기 네. 때문에 저 나이에 저소득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소비 보시면 돈이 있어도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돈을 쓰지 못한다. 지금 결혼에 대한 계속 두려움 때문에 계속 그냥 갖고 있는 거거든요. 필요 없는 물건을 잘 구입하지 않고 돈을 쓰지 않으려고 모임이나 오락 등 아까 말씀을 들어보니까 모임이나 이런 불필요한 소비도 거의 안 하시는 것 같고 이런 것들이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런 성향들이 그대로 나오는 것이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일중독에 해당하는 부분들도 일을 굉장히 많이 열심히 하면서 그런 영향들이 삶의 전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성장에는 말 그대로 닉네임 그대로 성장 몰입형이었고 그래도 부자가 될 수 있는 쪽의 장점이 가난해질 가능성보다 훨씬 더 많다라는 말씀, 그리고 장애 유형도 굉장히 적은 점수로 수치로 나온 것 같습니다. 다음번에는 꼭 남자친구, 남편 될 분이랑 손 잡고 우리 맞습니다. 본부장님께 MBTI 연구원에 함께 상담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결혼 축하드리고요. 오늘 분석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또 처음으로 결혼을 앞둔 분의 사연을 만나봤는데요. 사실 이렇게 두 분이서 같이 검사를 하러 오시면 좋지만 또 혼자 TV를 보고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배우자와 나의 성향을 좀 어떻게 판단해서 우리가 궁합이 좋구나를 알 수 있을까요? 사실 제가 전에 방송 초반에 궁합 확률 표를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네네네. 물론은 다 MSIG가 나오면은 좋겠고 또 네. 간혹가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제가 MI면 상대가 SG면 합치면 MSIG잖아요. 이렇게 그냥 맞는 붙여먹기 할 수 말인데요? 있나, 네. 할 수 있나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음. 그런 거는 아니고요. 그런 그래요? 우리가 조합식으로 하는 거는 아닌데 MSIG 검사로는 어떻게 보면 간단하게 보는 거고 실제 저희가 본 검사 같은 경우에는 남성과 여성이 했었을 때 그걸 저희 프로그램 합쳐요. 그러면 그게 스파이더맵으로 어디가 플러스고 어디가 마이너스인지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MSIG 검사를 통해서는 퍼센테이지로 어느 정도 확률을 그냥 가볍게 보는 것이고 MSIG 검사만 하고 나서는 성향을 제대로 파악할 수가 없어서 본 검사를 두 분이 같이 하셔야 되는데 하게 되면은 그런 성향들을 함께 볼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까 배짱이형 같은 경우는 한쪽이 플러스고 한쪽이 마이너스고
뭐 예를 들어서 아까 과소비 같은 경우는 한쪽이 플러스고 한쪽이 마이너스다. 그럼 이렇게 영역별로 다 서로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한 것들이 다 나옵니다. 그럼 그걸 가지고 하나하나 짚어보면서 어디서 어긋났기 때문에 이분들이 싸웠고 안 맞았고 했는지를 제가 진단을 내려드려요. 그러면 10개에서 9개 정도는 제가 다 맞춥니다. 왜냐면 제가 안 보고 맞추는 게 아니라 나온 거 바탕으로 얘기를 드리는데 정확하구요, 네. 결과가. 근데 그 부부들이 그런 것들을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이 성향 때문에 우리가 맨날 치고받고 싸웠구나 라는 것을 알게 돼서 혹시나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신 커플이나 부부 같은 경우에는 꼭 신청을 하셔가지고 이 성향을 파악하시고 그걸 통해서 좀 두 분의 갈등 요인들을 좀 해결해 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네. 얘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 결혼하기 전에 사주나 궁합 같은 거 많이 보시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그런 것보다는 뭐 궁합도 봐도 좋지만 이런 MBTI로 경제 궁합도 꼭 보고 서로 어느 부분이 맞는지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마이머니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피 지키면 백전백승, 나를 알면 돈은 따라온다고 하죠. 저희는 다음 주에도 더 많은 사연과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